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아사회교육 현장 탐방을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으로 한 유아교육학과 김민지, 김수민, 김유진, 정윤서, 정혜교 채용장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백제 어린이 박물관 기간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일부 열려라 백제 왕성, 2부 내 손으로 되살리는 백제, 3부 백제 왕성 사람들의 하루, 4부 백제 왕성을 지켜라, 5부 끝나지 않을 백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백제 어린이 박물관의 편의시설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 소개입니다.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2024년 5월에 개관하였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물과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되어 보다 실감나게 서울 속 백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역사를 학습하는 곳입니다. 기관 이름은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이고, 주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전화번호는 02-2152-5900번이고,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을지대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약 1시간 3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공간에 총 5개의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람 안내 및 시간입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자유 관람을 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9시부터 5시 반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제는 총 6회차로 운영되고 있고요. 휴가는 매주 월요일 혹은 1월 1일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곳은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의 로비 백제 아카이브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1부 열려라 백제 왕성, 왕성이었던 품납동 토성과 몽촌 토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슝슝 백제로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여기가 이제 백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슝슝 백제로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5개의 부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슝슝 백제로라는 공간을 지나면 이렇게 백제 속으로라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백제에 쓰였던 유물이나 백제에 관한 역사를 알려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백제 속으로라는 공간에서는 유아들이 백제에 쓰였던 왕관이나 토기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해두는 공간과 흙으로 만든 성, 풍납동 토성이라는 백제의 건축 기술을 그림이랑 글과 함께 같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풍납동 토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아들이 발판 위에서 점프를 해보면서 계속 점프를 하면 앞에 화면에서 흙이 점점점 쌓여서 성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구현한 곳입니다. 풍납동 토성을 체험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속 백제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석으로 몽촌 토성을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2부, 내 손으로 되살리는 백제라는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고고학자와 보존과학자가 하는 일을 다채롭고 재미난 체험으로 꾸며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백제연구소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발굴조사 용품을 이렇게 실제로 들 수 있도록 설명과 그림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 백제 연구소에는 실제 연구자들이 고고학자나 보존과학자가 입는 연구복을 유아들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실제로 입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곳은 나만의 굿즈를 만들 수 있는 유물조사 일지 작성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직접 꾸며서 프린트도 해봤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 세척 체험이라는 공간인데요. 유적 발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렇게 옆에 있는 붓으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쓱쓱쓱 파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적을 발굴하는 공간입니다. 유물 세척 체험을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 발굴 및 분석 도구를 소개해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발굴 수첩이나 줄자, 실, 분무기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X선 유물 촬영이라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X선의 유물 사진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X선 사진 촬영을 통해서 복원된 고립 자루 큰 칼의 변신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유물을 보존해요 라는 공간으로 몽총 토성 발굴 조사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씨앗 냉장고라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백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씨앗을 보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유물 분석 체험 공간인데요. 실제 유물을 측량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유물을 측량해 보거나 분리된 유물을 다시 조립해 보는 체험 공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부 백제왕성 사람들의 하루라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백제 육각형 집자리 공간 연출 등을 통해 백제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면 화면에 나오는 할머니가 웃거나 아님 돌 절구를 사용해 이렇게 차를 만들어 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찍은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저장 구덩이라는 공간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저장할 때 이런 큰 저장 구덩이라는 토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저장 구덩이와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어보거나 옷감을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뚝딱뚝딱 백제 대장간이라는 공간이었는데요. 백제는 철이 아주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칠지도를 만들어 보는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이 칠지도로 만들어지는 체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험 공간 옆에는 백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칠지도를 만들었는지 설명해주는 그림과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백제 사람들의 솜씨라는 기와 맞추기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종류의 기와가 있었고,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맞춰보는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통해 다른 나라로 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백제 배 체험을 하고 이웃 나라와 교역하는 수입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켠에는 백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창밖이 발굴 체험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4부 백제왕성을 지켜라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몽총 토성을 형상화한 전시 공간이었는데요. 성벽 놀이터라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성벽 벽돌로 성벽을 쌓는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백제왕이라는 공간인데요. 백제왕 이름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백제왕 이름을 뒤집으면 그 왕의 업적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몽촌 토성 수비대라는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재미있는 오락을 즐기며 몽촌 토성을 수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부 끝나지 않은 백제 이야기라는 공간입니다. 서울 속 백제의 유적 영상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백제의 역사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소원을 빌어요라는 공간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소원을 빌었는데요. 나라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높고 화려한 그릇이 필요하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돌 무지 무덤 만들기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 무너진 돌무지 무덤을 다시 만들어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서울 속 백제의 모습이라는 공간이었는데요. 디지털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고로 전시하여서 서울 속 백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 쉼터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아기를 수유하거나 휴게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수기나 영아들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 보관함입니다. 개인 물품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아를 배려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유아용 좌변기를 마련해 두었고, 유아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낮은 이렇게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으로 마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의 소감입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직접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박물관을 탐방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백제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 것이 구역별로 달라서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역사에 대해 흥미가 생겼습니다. 유아의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보니 유아들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간이 크지 않는 점도 유아들과 같이 오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간의 장점이 많은 만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수민입니다.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유아들이 백제 역사에 대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유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단순히 글과 사진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유아들이 역사 속 인물과 배경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유진입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전시 공간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가기 전 입구부터 눈길을 끄는 사물함의 백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숙자들, 알록달록한 터치형 아카이브 스크린 등 사소한 공간에서도 백제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즐겁게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람료도 무료이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시간대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 보다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정윤서입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현장 탐방을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백제 어린이 박물관처럼 역사 선생님이나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시면서 활동들을 알려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이 엄청 큰 규모가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아담한 공간에서 충분히 깊이 있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고 시설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아들이 역사를 책이나 영상으로만 경험하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 보면서 역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교입니다. 박물관에 가니 직원분께서 공간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백제에 대해 흥미롭고 유익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체험들이 성인은 제가 해도 재미있어서 예비유아 교사로서 이러한 체험형 구성이 아이들의 호기심, 호기심 자극과 학습 동기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나이와 예약 없이 볼 수 없는 공간인데 박물관 측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는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양정입니다.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은 유아를 대상으로 역사를 더욱 쉽게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전시 공간이 유아를 위해 많이 썼다는 것을 안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 수 있었고,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넓은 전시 공간과 전시 중간 게임들로 유아들이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백제 왕성을 지켜라의 부분에서는 몽촌 토성을 형상화하고 있어 유아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물관이 올림픽 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날씨가 좋을 때 박물관을 관람하고 공원에서 활동하여 놀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 현장 탐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